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듣다 보면 50원이 아깝지 않습니다. 라디오 재판정의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앞에서 슬픈 이야기를 했는데 노 변호사님이 들어오시니까 급 밝아지면서 분위기 전환이 자동으로 되네요. 분위기 파악을 못했습니다. 언제나 상큼함을 주는 분 노영희 변호사 반갑습니다. 백서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뭐 멘트 하나 준비해야겠네요. 이렇게 매주 할 때마다 지난번에 준비하신다더니만. 죄송해요. 지난주는 잠깐 좀 잊어주시고요. 네. 다음 주에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멘트 준비하겠습니다. 사실은 두 분은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또 변호사 일까지 하시니까 굉장히 피곤한 분들이잖아요. 늘. 정말 어제 새벽에 잤습니다. 새벽에 온몸이 다 아픕니다 지금. 노 변호사님 그럴 때는 어떻게 푸세요? 그 피곤하면 어떻게? 근데 진짜 풀 방법이 없어요. 저도 어제 그 하루 종일 서면을 쓰느라고 어깨가 정말 아팠는데 이게 이 근육이 뭉치니까 이걸 누군가가 좀 이렇게 마사지를 시원하게 받아서 좀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정말 바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집에 좀 시킬 사람 없어요? 풀어달라고? 일단 시키면은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마지못해 한 1분 정도 하다가 또 그냥 갑자기 뭐 어디 아프다는 듯. 그건 차라리 나은데. 어정쩡하게 받으면요. 안 받으니만 못하고. 정말 슬픕니다. 나도 피곤해. 나도 뭉쳤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치사하고 진짜 구질구질하다 이런. 백 변호사님. 가끔 뭐 이렇게 마사지 같은 거 혹시 안마 같은 거 받으러 가세요? 너무 그러니까 정말 피곤한 날. 술 마시고 막 다음날 일은 많고 그다음에 정말 짬이 한 한두 시간 정도 날 때는 이제 요즘에 마사지 업소도 굉장히 많잖아요. 태국 마사지.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좀 뭉친 근육도 좀 풀리고 그러면 이제 조금 살만해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늘 이제 그게 다 불법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그러니까요. 네, 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자, 드네요. 오늘 주제가 바로 이 마사지 안마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주제부터 외치고 들어가죠.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 이건 현재대로 계속 단속을 해야 한다. 아니다. 변화에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된다. 바로 이 주제입니다. 노 변호사님, 네네. 이게 어떤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이제 마사지 업소가 크게 늘어나면서 예를 들면 피부 관리 업소라든가 아니면 목욕탕 같은 곳에서도 마사지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업소들이 사실은 불법인데 그 법원에서 판결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지난 3월 A 약손이라고 하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어떤 분이 무슨 약손 이런 거 있어요. 손님에게 이제 9만 원을 받고 종업원을 시켜서 손과 팔꿈치를 어깨 등을 주무르고 두드리는 등의 안마 시술을 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료법에 안마사 자격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의료법을 어겼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안 된다. 시각장애인이 아닌 분들은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걸 어겼다는 것 때문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지금 사건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타당하냐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돈 받고 마사지, 안마, 뭔가 풀어주는 행위를 하면 전부 불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발 마사지 이런 것도 불법? 네, 다 불법이죠. 그 무슨 약손에서 이제 어깨 막 풀어주고 이런 것도 그분이 이제 시각장애인이 아니시라면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네. 영리를 목적으로 안 하면 되죠. 물론 무료로 하시면 집에서 잘못하면 집에서 그거 괜찮지. 네, 돈을 안 받, 뭐든지 돈을 안 받으면 불법은 공짜가 아니죠. 아니면 무조건 불법이다. 이렇게 되는 상황. 자, 두 변호사님의 입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사실 현실하고 법하고 맞아야 되지 않아?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그 시각장애인 분들은 아무래도 좀 다른 분들하고 달리 그러니까 뭔가 직업을 가지고 영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라들마다 생존 특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이 법에 따라서 철저히 현실에 맞출 게 아니라 법에 따라 단속을 해야 된다. 법에 이런 입장입니다. 따라 단속을 해야 된다.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이 법은 유지돼야 된다. 백 변호사 유지, 시각장애인 합법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네, 어차피 이제 이게 1913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법이라기보다는 그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1913년부터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서 좀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쪽에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서 시각장애인만 된다는 이 법은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개정.
또 뭐랄까요? 변화, 일반인, 노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입니다.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지금부터 주시면 되는데요. 벌써 뜨겁게 들어와요. 청취자 이종원님은 근데 가려고 해도 시각장애인 마사지샵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이런 문자가 지금 들어오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생계를 위한 배려기 때문에 이 법은 살려둬야 된다. 4489님. 이런 문자가 지금 벌써부터 들어옵니다. 보내주십시오. 자, 어떤 부터 말씀을 좀 나눌까요? 노 변호사님. 네네. 그러니까 아까 지금 4489님이 그러셨잖아요. 사회적 배려, 공존 이런 목적으로 지금까지 살려뒀던 법인데 이제 와서 바꾸자. 이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그 점이 맞는데 그게 반드시 마사지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원래 그 2006년에 헌재에서는 시각장애인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안마사 자격 기준에 제한을 두었던 의료법 시행 규칙 이때는 규칙이 있었거든요. 예. 그 의료법 시행 규칙에 대해서 원래는 그게 위헌이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도 했었어요. 2006년에 이미. 2006년에는. 네, 그런데 그런 결정이 나오자 시각장애인들이 막 투신제사를 하시고 농성을 벌이시면서 이제 거세게 항의를 하셨고요. 예. 결국 국회에서 이렇게 위헌 결정이 난 3개월 만에 예.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를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이제 규칙이 아닌 법에 의료법에 명시를 하는 식으로 의료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런 과거가 있군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해마다 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3번이나 2008년, 2010년, 2013년에 예. 이 사건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린 상황이 있습니다. 3번이나 합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 2월에 또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예. 이 법이 위헌적이다라고 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헌법소를 제기한 게 아니고 예. 법원에 있는 판사님들이 이 법은 위헌적이다라고 하셔가지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신 거예요. 위헌 법률 심판이라는 예. 걸 제청해서 지금 그러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는 상황.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그렇습니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네 번째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헌재에서 그동안에 3번의 합헌 결정을 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현실과 법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다시 낸 건데 예. 이제 우리가 지금 자꾸 그냥 현실에 다 일반 분들이 다 마사지 업소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좀 맞춰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각장애인 분들은 특정하게 어떤 직업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각장애인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생존 특화제도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아까 그러셨어요. 네, 미국에서는 1936년부터 연방 전무의 건물이나 소유지의 자동 판매기 운영권, 뭐 간이식당 운영권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보장을 해줬고요. 예. 캐나다에서도 1928년부터 자동 판매기 운영권 같은 걸 보장해줬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복권 판매권 이런 걸 부여해줬어요. 판매권.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근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마사지만 뭐 이런 거 차라리 다양한 직종을 가질 수 있게 더 배려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 1999년 정도부터요 텔레마케터하고 피아노 조율사 같은 이런 다양한 직업들을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할 수 있게 했는데 실효성이 없었어요. 그래요? 텔레마케터면은 전화로 하는 거니까 이거 굉장히 잘 어울리는 직업 그게 같은데.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현실적으로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이 안마, 마사지 부분을 독점하게 하는 것이 이게 오히려 이분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게 현실과 좀 괴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헌재에서 계속 합헌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현실이라 하면 이미 태국 마사지샵, 중국 마사지샵, 발 마사지샵, 피부 관리 샵에서도 안마해주고 뭐 이런 상황이 현실이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에게만 이것을 합법으로 해주는 이 제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되었다. 노 변호사님. 이제 이게 그 일제 시대 때에 일제 그 식민지 시대 때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뭐 자동 판매기라던가 복권 판매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안마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가장 중요한 대안이나 생계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고요. 사실은 이렇게 꼭 독점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뭐 이분들을 국립안마원이라고 하는 걸 설치해서 공무원으로 고용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안마자 제도를 정식으로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어떤 권한을 특권을 줄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까 그 말씀은
안마 업계에 다른 일반 그 비장애인들도 들어오게 하되 네. 안마업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특혜를 주면 어떻겠느냐. 네, 혜택을 좀. 특혜도 주고 예. 또 비단 안마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미국에서는 자동 판매기 그렇죠. 뭐 그런 운영권이라든가 복권 판매 운영권 이런 걸 준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텔레마케터라든가 뭐 피아노 조이스는 매우 어려워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복권을 판매한다든가 뭐 담배를 판매하게 한다든가 뭐 예. 이런 여러 가지 그 특허와 관련된 전매와 관련된 것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을 하시게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굳이 안마라고 하는 아주 힘든 직업을 선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현재 시각장애인들의 17%만이 사실은 안마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자,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에게 독점권을 줬지만 네, 17%. 시각장애인의 17%만 안마사로 등록을 해서 종사한다.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사실 딴 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이 안마 관련해서는 시각장애인 분들만 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예, 예. 거기서 그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 17%만 한다고 17%밖에 안마업에 종사하지 않으니까 그럼 시각장애인은 전부 안마업에 종사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 퍼센트의 함정으로 끌고 가시면 안 될 것 같고. 수치로 계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 예, 예. 미국이나 아까 캐나다나 스페인처럼 예. 복권 예. 아니면 뭐 자판기 뭐 판매권을 줘라. 근데 그거 이미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대부분의 이제 자판기가 있는 곳은 다 누군가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럼 그걸 뺏어서 주나요? 아, 이제 와서 네. 시행하기엔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다른 이제 그분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문제들이 또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미 셋업이 돼 있는 것을 뺏어서 셋업. 네, 죄송합니다. 발음이. 갑자기 영어를 저도 모르게 나왔네요. 셋업. 네, 셋업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네. 뭐랄까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완료가 돼 있어서 누군가의 권리로 돼 있는 것들을 뺏어서 시각장애인 분들의 삶을 위해서 준다는 건 또 늦었다. 이분들의 삶에 문제가 생겨요. 노 변호사님 손 드셨어요? 네, 아니, 손 드셨다요. 네. 예를 들면 자동 판매기를 운영하는 권리 같은 게 뭐 100년, 1000년 영구적인 게 아니잖아요. 계약 기간이 다 따로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이미 셋업이 돼 있다. 이거는 사실은 좀 타당하지 않은 말이고 네. 셋업이 아니라 셋업으로.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이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근데 오로지 이 방법밖에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자판기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럼요. 다른 방법을 찾자는 그 말씀을 그리고 하시는 또 하나 거예요? 중요한 건요. 그 예. 심리학에서 어떤 우리가 원하지 않는 행동의 빈도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처벌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요. 심리학에서. 예. 그다음에 원하는 행동의 빈도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강화라는 걸 사용해요. 예. 근데 처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그 법규, 그러니까 의료법에 예를 들면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게 한다 이런 거거든요. 예, 예. 실제 이런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사람들이 그냥 벌금에 보통 그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건 처벌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불법 안마사들이나 혹은 안마업소들이 계속해서 성행하는 거거든요. 아, 지금 그러니까 뭐 중국 마사지, 태국 마사지 다 불법인데 그럼요. 걸리는 걸려도 것도 적고 처벌이 걸려도 손방망이죠. 벌금 정도이기 때문에 계속 운영되고 있는 그리고 거다. 단속을 일부러 잘 안 하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게 마치 저는 시각장애인 분들은 안마사만 해야 된다. 이것만 보장해줘야 된다. 뭐 예.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예. 제 그 취지가 아니라 일단 이분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 보장해주는 게 이제 안마사 자격증은 이분들만 뭐 가지고 있을 수 있게 예. 거기다 플러스 알파 지금 말씀하셨던 뭐 예. 세금 감면이나 예. 다른 직종도 넓혀가는 방법들을 이제 추가해야 되는 거고요. 예. 이거를 보던 분들이 동일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그거는 제가 보기에 이분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조금 전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단속도 잘 안 되고 네, 현실적으로. 뭐 해도 뭐 벌금 좀 벌금 하니까 조금 실효성도 내우니까 없고. 계속하고. 그래도 벌금 좀 내는 정도의 단속이 계속 이루어지면 예. 많이 줍니다. 근데 단속 자체를 안 하는 게 문제인데 그럼 단속 안 하면 법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무단횡단을 했어요. 근데 무단횡단 한 100번 하면 한 번쯤 단속될걸요? 제가 알기로. 그렇죠. 그럼 무단횡단이 단속을 안 하니까 앞으로 모든 사람들 무단횡단해도 돼. 이렇게 하는 게 그건 맞나요?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의 의견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8040님,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이 독점권은 유지가 돼야 된다. 반면에 0997님은 이미 현실이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이 많은 상황에서 합법화를 해버리자. 그리고는 제대로 세금 걷고 제대로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퇴폐적으로 흐르는 경우도 꽤 많다. 이게 불법으로 두다 보니까 이런 문자를 주는 분도 계세요. 그런가 하면 소영우님은 며칠 전에 제 아내가 피부관리 관련 자격증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피부관리 샵에서
마사지 어깨 풀어주고 이런 것도 다 불법에 해당되는 건가요? 노 변호사님.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계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애매해요. 네.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게요. 마사지를 하게 되면 근육에 쌓인 젖산과 같은 노폐물이 배출돼서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잖아요. 네. 근데 이번 연구 어떤 그 언론 기사에서 봤는데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받게 되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유전자가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을 줄이고 근육의 재생을 돕는 유전자가 발현이 된다. 네. 그러니까 마사지를 많이 받아라 이런 얘기인데 네. 마사지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주변에 마사지 샵이 많아야 되고 우리가 접근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처럼 하게 되면 사실은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요. 시각장애인의 생계 보장이냐 아니면 일반 국민들의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의 기본권 침해냐 이게 지금의 이 법이 이제 이렇게 좀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생계 보장, 사회적 배려 아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 기본권을 침해한 거다. 이게 법적 다툼의 네. 핵심 맞죠? 그러니까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 일반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는 당연히 보호해야 될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마사지사가 되고 싶으면 마사지사가 될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게 논리로 따지면. 아까 소용우님 청취자의 네. 아내분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범법자가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만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에게 보장되는 기본권들은 다 일정한 제한이 있어요. 그게 마냥 다 되는 게 아니라. 무제한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아하. 그럴 때 제한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번 사안처럼 예. 특정하게 이렇게 좀 힘든 분들을 위해서는 좀 양보를 해야 되는 것. 이제 그게 어찌 보면 기본권의 제한입니다. 네. 그게 시각장애인 분들의 생존권을 위한 거라면 일반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도 약간은 제한이 필요해요. 물론 저도 일반인들 지금 아예 안 되는 제도는 조금 손볼 필요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이 예. 안마를 하는 걸 독점하게 할 수 있는 예. 그 권리를 부여하는 것 자체는 예. 이분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이건 필수 불가결하다고 봐야 지금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의견의 문자가 전영자님 문자예요. 불법이라고 했는데도 지금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데 이거를 합법화하는 순간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설 자리가 없을 거다라는 취지의 문자 지금 보내주셨어요. 노 변호사님. 그게 아까 무단횡단하고 비유하셨는데 무단횡단하고 안마사 자격을 독점으로 주는 것하고를 1대1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거고 제가 두 예를 든 거예요. 번째로 쉬운 예. 예, 두 번째로 그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시각 장애인에게 마사지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시각 장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마사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예. 일부 제한을 좀 풀어주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퇴폐 업소들이 판치지 못하도록 오히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국민 모두의 건강 증진에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거죠. 현실 강조예요. 노 변호사님이 현실 강조. 자, 이제 정리를 할 때가 됐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입니다. 샵 1212 카톡 레인보우로 여러분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변, 백변, 합법, 현행 유지, 개정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이수영님, 목욕탕에서도 모두 하고 있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불법입니다. 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세신사분들이 때를 시원하게 네, 밀어주고 나서 뒤에 하는 안마. 그 불법이에요? 네. 피부관리소에서 하는 마사지 알죠? 우리 여자분들 많이 가잖아요. 예. 많이 어깨 다 받아보셨죠? 풀어, 저도 몇 번 받아봤어요. 어깨도 다 풀어주고 불법이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면 외국 가야 돼요. 태국이나 이런 데. 법을 여러분 지키고 싶으시면 지금 외국에 가야 되는 이 현실이 맞느냐라는 게 이제 노 변호사님이 주장. 시각장애인 분의 문자 온 거 없습니까 혹시? 시각장애인 청취자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저희 뉴스쇼에. 그렇죠. 예, 그분들 입장도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와, 지금 마감하기 1분 전인데 정말 팽팽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정말 팽팽하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49대 51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게 지금 30초 동안 바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매우 괴롭습니다. 어느 쪽이 51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상황이 이렇습니다. 문자 2개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박소연님. 비장애인 분들은 다른 사업해도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장애인들 너무 힘듭니다. 아마 이분이 혹시 시각장애인 청취자는 아니실까 혹은 가족이 그러시진 않을까 절절한 문자 보내주셨어요. 반면에 3333님은 시각장애인 중에 안마사는 10,0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현업 피부관리사는 20만 명입니다. 그분들이 다 범법자가 되라는 말이냐? 이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이다. 이런 문자. 자, 그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진짜요? 예, 바뀌었습니다. 51대 49는 똑같은데 바뀌었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지금 진짜 특이하네요. 지금 화면 보셨죠? 네. 오늘 이거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생존권 부분하고 중요한 문제죠. 현실하고 예. 그에 대한 괴리가 있다 보니까 예, 지금 법적으로 이게 지금 판결을 앞두고 있는 뜨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자도 팽팽하게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법 이대로 유지해야 한다. 아니다. 현실에 맞춰서 개정해야 된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51대 49, 49대 51로 개정해야 된다. 51%가 노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와, 정말 딱 30초 만에 바뀌네요. 30초 만에. 그전에 분명 51대 49. 51이 백변이지였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팽팽하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준다고 그렇죠. 말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법으로 완벽하게 그 시각장애인분들이 보호가 된다면 아마 100대 0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청취자들도. 나도 어떻게 해야 되나. 마사지 받으러 갔는데 이분 앞이 잘 보이시는 분이 마사지를 해주는데 이거 다 불법인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시각장애인을 보호해주는 지금 이것만 해주면서 그냥 우린 시각장애인 다 보호했어가 아니라 보호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녹내장이거든요. 녹내장은 이제 심하게 되면 실명위기에 처한다고 그래요. 예. 근데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보호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약간 별개로 생각해 주셔라 이런 얘기죠. 자, 오늘 여러분의 의견은 조금 더 받아보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